축산, 검협전. 43화 은벽에. 큰 눈이 내리는 깊은 산골에서 살점을 베어 효도를 행하려다 독수리에 잡혀 구름을 뚫고 은벽으로 내려가 신선을 만나네. 삼이승이 독수리 목에 새끼줄을 묶은 후 이영경에게 암기를 잘 챙겨 올라타라고 하였다. 이영경은 감사 인사를 하고 독수리 등에 올라탔다. 한 손은 새끼줄을, 다른 한 손은 독수리 날갯줄지를 단단히 붙잡고 절벽을 날아오르는 일은 오롯이 독수리에게 맡겼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달리 너무 신이 나서 전혀 두렵지 않았다. 백미와 독수리가 신묘한 법력을 지녔음을 알았고 아버지가 단약을 먹고 몸을 회복한 뒤 백미 문화의 입문에 득도할 수 있다니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은벽에가 발밑으로 멀어져 갔다. 나무도 사람도 개미처럼 작아졌다. 독수리가 갑자기 상승을 멈추고 이영경을 돌아보며 꾸우꾸우 울었다. 절벽 중간에 수평으로 튀어나온 바위가 하늘을 가로막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다. 이영경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왼쪽 절벽에서 지름이 6척쯤 되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독수리가 이 동굴을 지날 테니 조심하라고 신호를 준 것이었다. 이영경이 두 손으로 독수리 몸통을 꽉 끌어안고 두 다리를 단단히 조였다. 독수리가 그제야 날개를 살짝 오므리고 머리를 바짝 치켜든 채 사선으로 동굴을 통과했다. 이번에는 다시 온통 새하얀 구름에 둘러싸였다. 조금 전 내려올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더니 위로 올라가는 지금은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독수리는 하늘길을 훤히 아는 듯 층층이 쌓인 구름을 거침없이 통과하고 위험한 곳을 지날 때는 이영경에게 미리 대비하라며 꾸우꾸우 신호를 보냈다. 독수리는 이영경을 제 목숨처럼 애지중지하고 이영경은 무쇠처럼 단단한 독수리 깃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서로 교감했다. 그렇게 한참을 날아오르자 조금씩 한기가 느껴지더니 곧 눈 쌓인 절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산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잠시 후 끝없이 이어지던 절벽을 빠져나가 산꼭대기 상공으로 훌쩍 날아올랐다가 석굴 앞에 내려앉았다. 어느덧 산 너머로 해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영경은 아버지가 걱정되었지만 이대로 독수리를 보내고 싶지 않아 다시 붙잡았다. 그만 사형이 사조 어르신에게 데려다준 덕분에 아버지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바로 돌아가지 말고 나랑 같이 아버지를 만나보면 어때요? 이 말뜻을 이해한 그만 신조가 목에 묶은 새끼줄을 끌고 가는 이영경을 조용히 따랐다. 일영은 여전히 열이 펄펄 끓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 딸이 큰 위험을 겪고 반나절 만에 돌아온 줄도 몰랐다. 이영경이 암기를 내려놓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없었다. 등불을 들고 화로에 가보니 불씨가 꺼져 물이 차가웠다. 서둘러 불을 지펴 물을 끓이면서도 그만 신조가 떠날까봐 계속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뜻이 통했는지 그만 신조가 떠나지 않고 졸졸 따라다녔다. 아버지 걱정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만 신조가 곁에 있으니 기쁘기도 하였다. 잠시 후 물이 끓자 서둘러 죽을 데웠다. 이영경이 물을 한 사발 떠놓고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 백미가 준 단약을 먹였다. 그러고는 그만 신조에게 한 팔을 두른 채 아버지를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영이 큰 소리로 딸을 불렀다. 영경아, 먹을 것 좀 있느냐? 무척 시장하구나. 단약 효과가 나타나자 이영경이 기뻐하며 한달음에 화로로 달려가 죽을 가져왔다. 독수리도 이영경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였다. 방금 전 단약을 먹고 정신을 차린 일영은 시장기가 돌아 딸을 불러 먹을 것을 부탁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시커먼 형체가 어른거려 깜짝 놀랐다. 등불에 의지해 가만히 살펴보니 뾰족한 부리의 황금빛 눈동자가 번득이는 괴물이 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다급한 마음에 식은땀이 났다. 아픈 것도 있고
머리맡에 둔 보검을 찾았으나 검집뿐이었다. 급한 대로 검집을 쥐고 휙 몸을 날려 괴물에게 달려들었다. 차! 힘이 너무 센 탓에 괴물 대신 얻어맞은 바위 의자와 검집이 모두 두 동강 났다. 괴물이 꾸에액 소리를 지르며 푸드덕거릴 뿐 도망가지는 않았다. 마침 이영경이 죽을 가져와 탁자에 내려놓고 다른 무기를 찾는 일영의 팔을 붙잡으며 사정을 설명했다. 응벽의 백미사조의 명으로 저를 태워온 영물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크게 앓은 후라 힘이 없을 테니 일단 죽부터 드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일영은 그제야 괴물이 아니라 독수리임을 알고 안심했다. 하지만 죽을 먹지 않고 이야기를 재촉했다. 이영경이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직접 죽을 떠먹이며 그간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일영은 죽을 먹으며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몇 번이나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다. 그 사이 병이 씻은 듯 나아 죽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만 신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몸이 어리석어 은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노여워 말고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만 신조가 고개를 끄덕이자 일영이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영경아,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이영경은 그만 신조가 화를 낼까봐 걱정했는데 일영의 사과를 받아들이자 마음이 놓였다. 아버지, 아직 다 낫지 않았으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누워서 조금 더 쉬세요. 내가 가져온 단약을 먹었더니 열이 내리고 몸도 아주 개운하구나. 방금 식사도 든든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운이 펄펄 나는데 어딜 봐서 병든 사람 같으냐? 이 말을 들으니 이영경도 허기가 돌았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이 떠올라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갔다. 절인 고기를 꺼내 잘게 썰어 내놓았다. 그만 신조가 고맙다는 듯이 꾹꾹 울었다. 이영경은 그만 신조가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목에 묶인 새끼줄을 풀어준 후 대충 밥과 반찬을 덜어 아버지 옆에 앉아 끼니를 때웠다. 그만 신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진감래라 하였던가? 부녀의 웃음소리에 지난 며칠 석구를 가득 메웠던 울적한 기운이 씻은 듯 사라졌다. 일영은 그만 신조가 떠나지 않자 자신을 태워가려고 기다리는 것임을 눈치챘으나 사랑하는 딸이 상심할까봐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짧은 한숨을 내뱉었다. 영민하고 눈치 빠른 이영경은 진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아버지, 병도 다 나았는데 또 무슨 걱정이 있어 한숨을 쉬세요?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거라. 아버지,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 그만 사형이 아버지를 데리러 왔으니 곧 헤어져야 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버지로서 딸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떠나지 않으면 선연을 놓칠 테고 진퇴양난이라 고심인 거죠? 일영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마음 놓으세요. 아까 응벽에서 사주를 만났을 때 제자로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간청했는데 저는 불가와 인연이 없는 데다 여제자는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머지않아 선연이 찾아온다고 했으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응벽에로 떠나더라도 그만 사형이 도와준다면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만나러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어리지만 하루빨리 사부를 만나고 싶어요. 뛰어난 무공을 익히면 신출귀몰하고 비검을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사주 말씀이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도 있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다시 만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솔직히 저도 아버지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사주를 뵙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하루빨리 득도하면 저한테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물론 깊은 산 중에 홀로 남으면 외롭고 힘들겠지요. 그러니 사주를 뵈면 제가 아직 어리니 그만 사형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해주세요. 저는 외롭지 않게 열심히 수련하며 선연을 기다리고 아버지는 제 걱정을 덜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